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법무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 담당관 황영수입니다. 안성 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청렴 감사팀장입니다. 이대규 조사팀장입니다. 최희숙 의회 법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법무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 담당관 일반 현황은 1쪽부터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2년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저희 부서는 청렴한 안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크게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자체 감사와 더불어 취약 분야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전문성은 물론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축 민원과 부패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가 끼치게 될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법규 정비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법무 행정의 그레이드를 올리고 시민들의 법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5쪽 중점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안성시는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3년간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 방지 시책 평가가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는 청렴 체감도로, 부패 방지 시책 평가와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 노력도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개편된 평가 체계와 청렴 문화 민간 확산을 중점으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로 감사에 2회 참여하였으며 안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청렴 이벤트 등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시책과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다양한 테마로 기획하여 연간 일정대로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써 갖춰나가는 것인 만큼 청렴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로도 계획에 따라 청렴 워크숍과 청렴 대상 평가 등 공공으로부터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갑질 익명신고 안성시 청렴톡 운영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구조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태나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해 익명신고 창구인 안성시 청렴톡을 개설하였습니다. 청렴톡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는 방식인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실시간 1대1 채팅으로 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 신고와 조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 2월에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한 건이 신고되어 현재 조사 및 처리 중입니다. 실적이 한 건으로 저조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 주의 환기 및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12월에는 자체평가와 분석을 하여
2023년 업무 계획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객 지향적 청렴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청년 마인드는 물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먼저 미니 청년 특강은 매월 혁신소통의 날 행사를 활용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공감하고자 실시한 청년 교육이었는데 교육 시간이 20분으로 길지 않고 청내 IP, TV 방송을 통해 전 직원 시청이 가능하여 집중도나 효과성에서 실효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업무 밀착형 교육으로 보조금 등 4개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2년 미만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예산, 계약 등 분야별 그룹과외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공직자의 업무 적응을 돕는 한편 실무 능력 제고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상보다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다소 실적이 미흡합니다만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재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부방 등 스마트한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10쪽 행정처리 관련 빈번 민원 답변 사례집 제작입니다. 각 부서의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거나 해결이 지난한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직원들과 나누고자 기획한 사업으로 개발행위, 도로, 건축 민원 등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사례를 현재 수집한 상태이며 사례별로 관련 법령 등을 검증하여 11월 중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집합교육도 실시해서 실무부서의 민원 대응에 도움을 주고 또 고충 민원 발생 감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조 계속 사업으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예방 감사입니다. 감사가 적발이나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생산적이고 품질 높은 감사를 구현하고자 민간 위탁, 보조금 분야 등 테마별 특정 감사와 고산면 등 자체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132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 16명, 재정상 조치로 3,931만 9천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일정에 따라 감사를 추진하고 11월에 시작하는 경기도 종합감사도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12조 계속사업으로 비위 예방을 위한 자체 순회 교육입니다. 이 또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공직 관행을 개선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1벌 100개의 원칙을 적용하되 경각심과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명절과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비위 예방 교육과 상시 공직기관 감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계속 사업으로 법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송무 및 법무 교육 강화입니다. 매년 송무와 법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교육 외에도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 위반에 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는 등 상반기에 법무 송무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교육 대상자의 피드백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및 송무 법무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였거나 또 성과가 긍정적이지 않거나 시행착오 등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분석해서 남은 22년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23년도 업무 계획에는 올해의 성과와 개선점 또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과 고견을 반영하여 해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 담당관 소관 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주 감사법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신규 사업으로 고객 지향적 청년 교육 강화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신규 공직자 분들도 이런 교육들을 많이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전혀 자율에 다 맡기는 건가요? 신청은? 이제 분야별 이제 신청 자체는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인 교육들은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뭐 보조금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업무를 맡았을 때 좀 디테일한 부분,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그룹가해처럼 이제 편안하게 이제 가르쳐 주겠다라는 의도로다가 시행을 이제 올해 처음 했는데 처음에 한 2월, 3월에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신청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게 신청을 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그 젊은 직원들에 맞게 좀 스마트한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볼까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안 들은 사람과 다르게 뭐 인센티브 같은 거 그런 제도를 해서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그 상시학습 이제 1시간 뭐 이렇게 주고 그러긴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한테 제도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그거 들어보니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더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뭐 업무가 바쁘더라도 사실은 교육은 들어보면 정말 도움 안 되는 교육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네, 아니 맞습니다. 내년에는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방식이 달라지는 건가요? 근데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는 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제 저희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다가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들어와서 원거리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건데 저희 세대들은 이제 그 메타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젊은 세대들은 좀 익숙한 편이라서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한두 번만 해보면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라도 들어왔다가 그냥 재미삼아 들어왔는데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직무 교육 있잖아요. 네, 1일간 올해 2회차까지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이 실제 민간 보조 사업자들이 직접 와서 들으시는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더 강화될 필요는 없을까요? 네. 보조금 심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서류 미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던데.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서둘러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 또 그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자마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실무자도 그렇고 보조사업자도 그렇고 일찍 1월 달 정도에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행정 업무 처리가 민간에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실수로 인해서 이게 감점받거나 이렇지 않도록 네. 이런 교육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천식 위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저기 계약 심사 업무 추진도 하시죠? 네. 네. 근데 이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공사나 뭐 수의계약이나 네. 이제 안성에도 자영업자나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가 많은데 대부분 쓰는 데만 쓰더라고. 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한테 계약 심사가 들어오는 거는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설계 내역이라든지 그 내역들이 적정한가 저희는 그거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약 전입니다. 저희한테 심사를 받는 거는. 그래서 이제 어디하고 계약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계약 심사가 들어오면은 이제 집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은 업체에 뭐 1년은 토탈 내면은 똑같은 업체가 거의 다 가져가거든.
그 그거는 부분은 예. 이제 밀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하고 이 공사업자나 그건 주의 깊게 이제 감사본부 담당관에서 이 볼 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네. 좀 신중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네. 예, 대부분은 이제 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예. 관내 업체를 이제 가급적 관내 업체로 해서 이제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이제 혜택을 받을 수 네.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전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그렇게, 저희가 신중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들 좀 오고 있는데, 어차피 감사본부 담당관 쪽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중면 화복리 한 950번지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번지 내에. 공유재산이요? 네네. 근데 그 번지수 내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존에 길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요 내용 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드릴 테니까, 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중에 한 분이 아마 징계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후에 네. 사후에 조치가 지금 안 돼 있다. 계속. 그 이후로 네, 그렇죠. 조치가 안 돼 있다라는 식으로 민원을 계속 그 민원인께서 주시는데 네. 정확하게 이 내용 좀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들께서 고충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네. 제일 많이 그 고충 민원이 많은 그 건수 얘기가 어떤 게 많은 민원이 옵니까? 이제 고충 민원 가장 많은 거는 그 민원인의 요구 사항이 어떤 이유로든 이제 주로 인허가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그게 이제 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법적으로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원인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의원도 이제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인허가 부서 쪽이 제일 많이 있는 거로 사례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인허가 부서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업무의 역량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과에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효과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 많은 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금 뭐 인허가 과정이 집중적으로 안성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원을 좀 충원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접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직자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혼자서 소화하기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상당히 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감사본부 담당관 쪽에서도 파악을 좀 하셔서 이게 이제 시행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민원이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 좀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호석 의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비위 예방을 위한 자체 순회 교육 중에서 추진 실적이라고 돼 있고 여기 성희롱, 성폭력, 그다음에 금품 수수, 갑질 비위, 음주운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실제 지금 8월 31일까지 발생한 거죠?
네, 실제로 발생을 해서 네. 처분까지 간 처분까지 사항입니다. 네. 근데 금품 수수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이게 항목 중에 금품 수수는 커 보이는데 경징계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 구체적으로 뭐 대략적인 뭐 이게 요거는 이제 금품을 수수한 금액에 따라서 예. 그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 근데 이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적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갑질 비위 중에 하나가 중징계 한 건 있고 진행 중인 게 2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중징계라고 하면 갑질이면 뭐 어떤 경우죠, 이거는? 근데 갑질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갑질 행위가 굉장히 반복적이거나 네. 그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주거나 이게 공직 사회 내에서 네, 네, 공직 내에서 뭐 이제 네, 이건 다 이제 상사가 뭐 부하 직원에게 네,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래서 우리 의회 법무 담당관님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이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이제 법률적인 시스템을 좀 받아야 돼요. 저희도.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거요? 법률적인 자문이나 고문을 저희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사례별로 법률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의원들도. 그 의회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의회 법무 담당관실이 아, 담당이 아니시고요. 네네. 그 저희는 이제 이름이 의회 법무라고 붙어 있는데 네. 의회 업무 따로 법무 업무 따로 아.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고 의회의 법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도 보니까 우리 시정 관련된 그 법률 자문을 수시로 하시더라고. 뭐 저번에 네. 받아보니 뭐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가 네. 있어서 웬만한 거는 대부분 다 그쪽에 자문을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문 변호사가 있고 또 이제 고문 변호사가 있고요. 그러면 또 의회 쪽은 질문하시면 잘 모르시겠네. 그 저희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저희가 이제 이런 민원 사항에 관련된 거는 집어넣으면 거기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일단은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저희는 예, 시청 업무를 담당하는 아니, 법률 그래서 자문관이니까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시 관련된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이 법률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다 네. 받더라고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관련된 저기를 받더라고. 자문을 받는데 네. 의회는 이렇게 까다롭게 돼 있어가지고 그럼 그거는 여기서는 잘 모르시는 거. 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 네.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조금 직무교육을 7월 21일 날 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 직무교육은 받은 대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직무 교육은 이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 거고요. 향후로도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관련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바뀐 법률에 대해서 그때 직무 교육을 한 거고 뭐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보조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뭐 감사를 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장애인 그 체육대회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뭐 행감에서도 얘기는 좀 했지만 네, 그게 교육이 좀 잘 안 돼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상태가 보면 제가 그 문체과 그때 있을 때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수증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보조금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조금 직무교육에선 충분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직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다 시험을 100점 맞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100%다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또 알려줘도 뭐 적용을 못 하기도 하고 좀 소홀히 해서 안 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게 문제가 돼서 보조금 관련돼서 뭐 비밀 장부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거면 저도 이게 안성시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수증 처리하고 영수증 확인도 안 했는데 이런 게 기본적인 것 갖고도 안성시의 행정을 제가 믿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하여튼 관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보면 그거는 이제 확인만 했어도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들이 나 이게 행감에서 그렇게 지적 당하는 것 자체 창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관심 있게 봤으면 다 나타날 문제들이 네. 지적이 안 되고 행감에서 그걸 지적해야 되는 그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보조금뿐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직무 교육도 좀 더 강화를 하고 자주 하고 또 저희도 그 좀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감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 법무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